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소는 약간 플러스가 나고 코스닥은 또 주춤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코스닥이 약간 이렇게 반등하면서 또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시장이 다시 이제 거래소 쪽, 특히 이제 그동안에 강세를 띄었던 그룹 지주사라든가 금융 지주사들, 또 증권주들 이런 쪽이 저 PBR 주이기도 하고 또 자사주 관련해서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다시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3천 오늘 2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아마 후반전에는 아마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조선 방산 쪽보다는 더 두각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황을 하나하나 제가 지표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보시고 나면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0.83% 올랐습니다. 3,202포인트입니다. 대단한 거죠. 엊그제 3,000을 넘어섰고 또 3,100 넘어섰다고 그래서 환호를 했는데요. 오늘 3,202포인트입니다. 거래소가 이제 3,200을 넘어선 것에 비해서는 코스닥은 마이너스 0.14%니까요. 79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800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쪽이 이제 좀 반등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요.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는 거래소, 특히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그룹 지주사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저 PBR 관련주들 이런 쪽에 기대감이 높게 이렇게 반영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로 봐서는요, 큰 흐름은 순환매 돌아가면서 골고루 이렇게 올려주는 시장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때가 4월 9일 날 2284포인트에서요. 오늘 3216포인트입니다. 1000포인트 조금 안 되지만 1000포인트가 올라간 시장이었습니다. 기간은 그냥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1000포인트가 오른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 그 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렇게 왔고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조정기미라고 봐야 될 텐데 이때가 이제 보면은 5월 말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 횡보하면서 이때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3천 근처에서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조정을 받고 이게 이제 조정이랄 것도 없이 뭐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국면인데요. 전체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그래프로 느낄 수 있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10분 봉을 보면 오늘 하루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약간 매물을 받고 다시 이렇게 2200을 넘어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개인들 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미수가 아마 아침에 높게 붙으면서 좀 털리고 나서 다시 수급이 안정이 되면서 매수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왔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알지만 최근 한 4, 5일 동안 이 흐름을 보면 아주 바쁘게 가는 시장이죠.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계속해서 올려붙으면서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들이 3,900억 매수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한 1,600억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코스닥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개인들은 또 3,400억 매도 우위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항상 플러스가 나면 매도 우위, 또 마이너스에서는 매수 우위, 거의 그게 맞아갑니다. 오늘 개인들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코스닥을 2,3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 이런 시각에서 많이들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이렇게 엇갈리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나요, 선호하는 종목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해 있는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매수했다.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수급을 쭉 보면은 외국인들 이렇게 보십시오. 좀 눈에 띄는 게
요게 한 10일 동안 이렇게 보시면 한 이틀 빼놓고는 계속 매수 위죠. 거래소입니다. 7월 10일 날은 5천억, 11일 날은 2,800억, 오늘은 3,900억. 요때 7월 4일 날은 1,200억 매수 위, 7월 3일 날은 6,900억 매수 위. 물론 4,800억, 1,100억 매도 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10일 동안 누계로 봤을 때 한 2조 정도 매수 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은 이렇게 한 1000포인트 급등을 했지만 의외로 지금 외국인들은 들어오다가 다시 매도를 하다가 최근 한 10일간은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누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 2023년 일본 시장에 외국인들이 한 150조 들어왔던 것에 비했을 때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 며칠간만 이렇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JP 모건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 시장이 한 2년을 놓고 봤을 때는 5,000포인트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기억하시죠? 3,000포인트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게 JP 모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신뢰가 가기도 하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시장이 정상적으로 주가가 자산가치라든가 수익가치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5,000포인트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에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까지 이렇게 곁들이면서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 계좌에 있는 현금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65조 9천억입니다. 50조에서부터 이때가 3월 초인데 이때가 50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최근 와서 급격히 늘어났다가 좀 주춤하기는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그때 3,300포인트 때 예탁금이 한 74조 가량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걸 따졌을 때 우리 시장은 이제 돈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포인트가 올랐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자금 동향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미수금이 이렇게 최근에 1조 넘게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미수가 대폭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단타했다가 최근에 팔고 나갔다 이런 얘기죠. 최근 며칠간 시장이 좀 주춤했던 게 요 미수금 물량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오늘도 그 시장 보면은 아침에 높게 붙었다가 매물 때문에 좀 주춤했다가 오후에 다시 돌아섰는데요. 이 미수금이 좀 털리는 그런 국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 전체의 그 수급 구조로 봤을 때 미수가 이렇게 많으면요. 단타들이 횡행하게 되면 시장의 좀 안정성 면에서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 주식을 하는 신용융자가 지금 21조입니다. 잔고가. 아마 이게 기록적인 숫자 같아요. 옛날 강세장보다 훨씬 더 지금 대출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신용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손해날 거는 없죠. 최근에 보면요. 뒤늦게 출발한 이제 금융주, 특히 증권주, 그 다음에 대그룹 지주사들, 이런 쪽은요. 개인들이 신용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매도를 안 하고 그대로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강세장에서는 신용을 많이 쓰는 것이 그렇게 나쁠 거는 아니다. 시장에 대한 믿음만 있다고 그러면 신용을 쓴다는 것은 자기 돈의 한 두세 배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초반에는 이제 개인들이 신용을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거 들어갔다가 일찍이 팔고 나와서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뺏기면서 재미를 못 봤는데요. 최근에 그룹 지주사라든가 증권주나 이런 거는 잔고를 제가 좀 이따 두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개인들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이 지금 21조인데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 이렇게 보십시오. 151조입니다. 근데 4월 초에요. 한 125조 정도였어요. 그게 지금 151조니까 근 한 25조 넘게 펀드 쪽으로 돈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대단한 수치죠. 몇 달 만에 이렇게 펀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주식형 요 ETF 쪽에서 많이 들어왔다 생각은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시장 그 수급에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2020년에는 펀드 쪽은 돈들이 오히려 나가고요. 펀드를 깨고 수익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펀드 쪽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ETF가 많이 활성화됐죠, 지금. 개인 계좌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장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은 어제 좀 주춤했습니다. 지금 멕시코, 또 캐나다, EU,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요.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죠. 관세에 관련해서 전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도 예외는 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그 줄 게 있다고 그럽니다.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서 협상 여지를 그렇게까지 비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 관세가 8월 1일까지 이제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쨌든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에 관련해서 트럼프 그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약간 주춤했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0.6, 나스닥 마이너스 0.2,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약간 마이너스가 났죠. 그렇지만 전체 흐름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예요. 니케이 오늘 현재 마이너스 0.28, 대만 마이너스 0.6, 독일 마이너스 0.8, 프랑스 마이너스 0.9. 전체적으로 약보합 수준이죠. 상해 플러스 0.4, 항생 플러스 0.3.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젠슨 황이 엔비디아 회장이요. 아마 중국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의중이 좀 실려서 가겠죠.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트럼프가 조금 물러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중국 시장이 오늘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미국 시장 이렇게 오늘 시간 외 거래 이렇게 보면 약간 음봉이 났죠. 그러면서 뭐 한 0.5% 비슷하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세 관련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어제 시장 또 오늘 시간 외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플러스 0.6이 올랐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그게 조금 눈에 띕니다. 워낙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그림은 좀 망쳤죠.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상승하고 나서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젠슨 황이 중국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게 최적화된 반도체를 공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므로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 관련해서 그걸 호재로 인식했겠죠. 주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삼성전자나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쪽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엔비디아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만 강하고 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한미 반도체는 또 LG전자가 그 DC 본더 생산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죠. 오늘 LG전자가 조금 반등은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종목들은요. 그룹 지주사들, 그다음에 금융 지주사들입니다. 이것들은 한결같이 이제 저PBR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SK 같은 경우도 자사주가 한 20% 넘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사주들 보유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자사주 관련해서도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SK 같은 거 보면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24만 원대에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조정을 깊게 받았어요. 24만 원에서 한 19만 원까지니까 근한 20%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섰거든요. 그 다음에요. 제가 하나 이제 SK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종목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이 이쪽에 신용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최근 그룹 지주사들은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조선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근 한 달간 한 달이 아니고 한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유지했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 지주사들은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에 근 한 50%가 이렇게 단숨에 올랐어요. 근데 하나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요 까만 선이 신용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개인들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SK 같은 경우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방산,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요. 개인들이 초기에 들어갔다가 일찍이 팔고 나와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다 뺏기고 나서 외국인들만 수익을 많이 낸 그런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한 달간 급등을 한 그룹 지주사들, 한화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 잔고를 보면요.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요게 지금 빨간 선이 그 주가고요. 요 까만 선이 신용입니다. 그냥 같이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고 지금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시장에서요. 개인들이 신용하신 분들이 이쪽 지주사 쪽에서 굉장히 수익을 크게 낸 것 같아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것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그 전략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가진 종목 뭐 서너 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어쩌다 시장의 주도주, 급등주를 잡았을 때는 흔들더라도 쉽게 팔지 말고 버텨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렸는데요. 지금 SK라든가 미래에셋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20% 정도 이렇게 강하게 흔들었을 때도 개인들이 거기서 팔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도 이쪽에 뒤늦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금융지주사나 이런 쪽 일찍 못 들어가서 또 일찍 들어갔다가 팔고 나오신 분들이 또 나중에 이렇게 그룹 지주사들 들어가신 분들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텐데요. 지금 21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도주는요. 기간으로 봤을 때 한 1년에서 2년. 주가가 보통 한 5배, 10배씩 오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경험 BM, 전기차에서도 그랬고요. 예전 바이오 주식들도 그랬습니다. 또 게임주들도 그랬고요. 지나놓고 보면 1년, 2년 꾸준히 한 5배, 10배 오르는 종목을 초기에 10%, 20% 수익을 내고 팔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룹 지주사나 증권주 이런 것들은요. 개인들이 초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지금까지도 팔지 않고 그대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흔들어도 좀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 비주원. 최근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이 전체인데요. 오늘 이렇게 수급을 보니까요. 다시 뭐죠? 연기금이 꾸준히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닌데, 뭐 한 4, 5일 전에 4만 5천 주, 6만 5천 주, 최근에는 만 주, 12,000 주. 외국인들도 한 4만 주, 3만 8천 주, 12,000 주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요.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초기에 사신 분들은 아마 2만 원, 4만 원, 5만 원대 많이들 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8만 원 넘어간 것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그 기대감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너가 이제 자기 지분을 판다 이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나온 건 없는데 루머로는 돌고 있죠. 여러 가지 얘기로 봤을 때 정황상 팔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후계 구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상승세로 지금 8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앞에 고점이 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9만 원대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보자. 요 9만 원에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오너가 뭐 자기 그 지분 팔 때 지금 현재 시가의 2배 정도를 요구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도전 비전 AI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큰 거죠. 알짜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팔았을 경우에 우리 그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손해 날 거는 없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갈 만한 종목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8만 원이면 아마 지금 가지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들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좀 뚝심 있게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도 제가 더전 비조 못지않게 근 한 두세 달 동안 제2의 그 파마 리서치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파마 리서치 못지않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어쨌든 실적이 대단히 좋아졌다. 금년 지금 추정치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정도. 작년만 해도 매출액 2조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사상 최대 실적인데요. 실적주인데 특히 미국향 이쪽에서 선크림 쪽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현지 공장이 한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쪽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국콜마 이게 계속 가지고 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안 파셨을 것 같은데 전체로 이렇게 보니까 신용하시는 분들이 한국콜마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용을 이렇게 많이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국면에서 많이들 이렇게 파신 것 같아요. 한 7만 원대, 6만 원대에서 이렇게 많이 파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신용이 거의 바닥권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신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는 제가 워낙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신용이 됐건 현금이 됐든 안 파셨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 때는 요 추세가 꺾였을 때 지금 이렇게 추세가 강한데 날아가는 주식인데 이거를 굳이 여기다 대고 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올 때 음봉이 한 두세 개 이렇게 길쭉하게 나올 때 그러면서 추세가 꺾일 때 그럴 때나 매도를 고려해 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원리를 그 그래프를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지금도 안 팔고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신용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건들은 개인들은 많이 팔았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한국콜마는 실적으로 봤을 때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좀 그래프 보고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진득하게 버텨보자. 더전비전하고 똑같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나 제대로 잡았을 때 좀 끝을 보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진득하게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뒤이어서 두 번째 정도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했죠. 그러니까 상장 기업 중에서는 덴티움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대장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에서 매출액 한 절반 정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덴티움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 특히 중국 소비 시장이 많이 망가지면서 임플란트 같은 게 조금 좀 사치 소비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여유가 있어야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중국은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임플란트 기업만 했을 때 근한 4천 개가 된다고 그래요. 중국에가 큰 나라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덴티움이 가장 앞서 있다가 한 4, 5년 전에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좀 주춤했는데 그래도 전체 그 매출액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다운된 건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최근에는 한중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납니다. 에이펙 회의에 또 시진핑이 참석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중국향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관련주들 중국 관광객 늘어나면서 최근에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덴티움도 제가 보기에 중국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덴티움은 이제 또 하나 그 특별한 게요. 주가로 이렇게 봤을 때 그래프로 봤을 때 요 바닥 여기 이렇게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지지선에서 계속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바닥을 좀 확인시켜준 종목이다. 그만큼 리스크가 좀 덜하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자사주 보유 종목이 보유 비율이 높은 종목.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는요. 자사주가 한 2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의도가 뭐였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짐작하기로는 대주주 지분이요 18%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낮은 거죠. 낮아도 보통 낮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를 한 22%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얼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한 7.1%,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기업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지금쯤은 좀 들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국 시장이 만약에 이제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면 한중 관계가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면 최근에 카지노 종목들 아주 급등하듯이 덴티움도 그런 시각에서 봐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형주 중에 제가 KH바텍 종종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시면 한 5일째 근 한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KH바텍만큼은 조금 예외적으로 수익이 좀 나는 그런 종목입니다. KH바텍은 힌지죠. 그 폴더블 폰. 여기 그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요 그 연결 부위가 그 힌지라고 그럽니다. 그게 기술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KH바텍이 기술이 앞서 있고 또 삼성에 거의 90% 이상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새로 신상품을 내놨다. 이제 그런 얘기도 아마 KH바텍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힌지가 지금 단가가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면 납품 단가가 그러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실적 한번 이렇게 보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금년에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10억, 금년에는 한 280억 정도 될 것으로 한 3, 40%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납품 단가도 높아지면서 또 여기가 이제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장에도 이 그 KH바텍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요. 전장 쪽에도 매출액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런 것도 주가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그래프만 그렇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양봉이 한 서너 개 나 있는데 한 10% 오른 거거든요.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못 오른 종목이죠. 옛날에 27,000원에서 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오늘 많이 올라서 11,000원인데요.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가로 봤을 때 들어가기 아직은 좀 부담이 없는데요. 중소형주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제가 꾸준히 이렇게 관찰을 해왔고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은 KH바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주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담이 없다. 굳이 가격으로 이렇게 보면 수급으로 이렇게 보면 매물이 요 15,000원대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오늘 이제 13,000원인데 15,000원까지는 매물 공백이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5,000원대 이 매물 집중대를 지나게 되면 그 위로 16,000, 7,000원대는 또 매물이 이렇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때 15,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 세우시고 이때 넘어선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한 10%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소형주라는 거는요. 한번 그 탄력을 받으면 쉽게 그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입니다. 실적이 되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새로 이렇게 출시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KH바텍은 실적주로서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소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가격으로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제가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티 3총사들을 엔비디아 흐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가가 한 6% 빠졌습니다. 아마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LG전자가 여기 TC본더 생산한다. 이제 그거가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아직 공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라고 그래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독보적인 상승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회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한화에서도 이제 TC본더 얘기가 나왔었고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납품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LG전자가 금년에 실적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즘 TC본더 얘기를 지금 흘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납품처가 마이크론도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있고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납품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타격을 받을 그런 현재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게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영향은 있었는데요. 오늘 LG전자가 한 2% 조금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LG전자가 그렇게 급등을 못했다는 얘기는 한미반도체 주가도 오늘 정도 좀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7만 원대 아래까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장중에 긴 꼬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면요, 제가 그 짐작하기로는 흔들어서 물건을 뺏어 먹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악재 터뜨리면서 놀래서 이렇게 물건들 나왔을 때 그거를 다 받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꼬리가 났다는 얘기는요. 누군가가 요 밑에 가격에서 요 7만 원 아래니까 지금 오늘 89,600원이 종가니까요. 저 밑에서 다 이렇게 모아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흔들었을 때 이렇게 줄 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타겟가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는 게요. 한미반도체가 유독 개인들 신용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 신용을 다 털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그동안에 조금 덜 올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개인들 신용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물건을 뺏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LG전자, TC본더 얘기를 흘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악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대량 매집에 갔다.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장이 지금 3,2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지금 이제 5,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JP모건이 2년 내에 5,000포인트 간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시장 또 우리 국민들 패턴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단숨에 올라가지 2년 동안 이렇게 질질 끌면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다고 그러면 이번 시장에서 4,000포인트 넘어가면서 5,000 가까이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요. 우리 시장 성격이 말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가냐고 그러면요. 급등장 항상 경험해 보셨지만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증시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정부에서 증시 안정책이라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거듭해서 안정책을 내놔야 그때야 시장이 좀 잠잠해집니다. 거꾸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때도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증시 부양책이라고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서너 번 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조금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심리의 관성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성격이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시장은
뭐 2년이 아니고 간다고 그러면 한 1년 내에 5,000포인트도 가능하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다만 지금 조금 아쉬운 게요. 일본 시장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일본 시장이 2023년에 2만 엔 초반에서 2만 포인트 초반에서 4만 2천 원까지 1년 만에 이렇게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게 종합 지수거든요. 이때 이제 일본의 그 해외 자금이 한 150조 가량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외국인들 돈들이 최근 한 5일간 한 2조 정도 들어왔지만 거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조금 들어오다가 다시 나갔다가 요 며칠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시장을 끌었던 게 어쨌든 저 PBR주들,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좀 낮았던 그런 종목들, 종합상사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거든요. 해외 자금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장은 갈 길이 상당히 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개인들 예탁금도 그렇고 외국인들 자금은 아직 거의 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한 5일간 한 2조 가까이 들어온 거 요거가 조금 들어왔다 싶은 정도인데요. 본격적으로 아직은 해외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JP 모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눈길을 좀 주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가 강하게 이제 어떤 실현 의지를 보인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돈들은 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2023년 일본이 2배가 올랐는데 종합지수가 우리도 2배가 오른다고 그러면 지금 2,600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5,000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은 갈 길이 멀다. 지금 주식을 쉽게 팔 때는 아니다. 좀 진득하게 큰 장을 좀 즐겨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어도 좋은 종목은 쉽게 팔지 말고 한번 지그시 견뎌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이제 일본 시장 2023년 불과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에. 근데 우리 시장이 이제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쪽 얘기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국면에서 유동성 동학개미들 돈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3,316포인트까지 갔습니다. 1,400포인트에서 2배 이상 이렇게 올랐었죠. 근데 이번 시장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 자금이라든가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도 아닌데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 새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유동성 장으로 올라갔던 그때 분위기 못지않다. 이번 시장은 제가 보기에 일단 앞에 고점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주식을 쉽게 팔 때는 아니다. 특히나 지금 주도주로 얘기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흔들어도 좀 진득하게 버티면서 큰 장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금이나 또 외국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유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고 나서 급등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을 좀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가 이제 피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